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 4분 남짓인 심폐소생술. 이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는 성인이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지혜, 응급처치 요령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실용 입문 클래스, 듣고 나면 쓸모있는 알짜배기 응급처치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영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서영미입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서영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법입니다. 먼저 응급처치라는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네, 응급처치라고 하는 것은 다친 사람이거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해주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그렇군요.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을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응급처치죠. 그렇죠.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에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기본적인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손에 상처가 나면 아프죠. 이것을 소독하는 것부터도 응급처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처치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오늘 소개해 줄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들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2018년도 한 여고생이 목욕탕에서 쓰러진 60대 여성을 구한 사례예요. 네네. 모두가 사실 당황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다행히 이 학생이 이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더듬더듬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을 한 거죠. 사실 그대로 시간이 지체됐다면 그분은 근데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이 여성분은 생명을 구하실 수가 있었죠. 아이고, 그랬구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인근에서도 있었습니다. 2022년도 5월쯤에 봉동읍 인근 도로 차량 내에서 심정지 환자의 동승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들한테 구해달라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죠. 다행히도 이때 지나가던 남녀 두 분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서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네. 그리고 참 우리가 요즘 너무 흔하게 많이 자주 뵙는 택배기사분. 이분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의식 상태로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도 있죠. 아이고, 잘하셨다. 네. 근데 이 밖에도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상 나이가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좀 먼 얘기긴 한데요. 2015년도에 서울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마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초등학교 4학년 이 학생이 저 앞에서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을 본 거죠. 어이구. 이때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은 둘째치고 엄마도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충훈 아나운서님이 네. 초등학교 4학년 이 당시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뭐 모르니까 예.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무지 당황스러웠겠죠? 예. 근데 이때에 이 남성한테 지체 없이 달려가서 이 학생이 침착하게 흉부 압박을 시행을 해서 아이고. 이 남성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군요. 그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라디오지만 네. 지금부터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응급처치 방법, 먼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기본 응급처치법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너무나 좋죠. 네. 아무래도 눈앞에 벌어지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예. 한계점은 있지만 최대한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은 대부분이 일반인이거나 호흡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빼고 가슴 압박 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라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자신의 안전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환자가 있는 상태의 안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의 의식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그 대상자가 마침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이충훈 아나운서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겠죠. 예. 그런데 의식 확인한다고 해서 막 어깨를 흔들거나 뺨을 막 세게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어깨를 자꾸 막 흔들면서 의식 확인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러면은 뭐 약간 좀 뒷목이나 다른 어떤 관절들의 2차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척수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역시 이충훈 아나운서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식이 없어요. 막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119 신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또 다른 말로 자동 제세동기. 유명해요. 아마 AED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네. 되는데요. 이때는 정확하게 지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네, 예를 들어서 거기 빨간색 후드티 입으신 여성분 119 신고해 주시고요. 네. 검정색 뿔테 안경 쓰신 남성분 AED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정해서. 그렇죠. 그냥 119 신고해 주세요 하면은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그 한 사람한테 다 시켜도 되고요. 네. 봤더니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해놓고 119에 신고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호흡은 어때요? 약 10초 정도 코, 가슴, 배 이 부분을 쭉 훑어가면서 호흡이 없다 또는 호흡이 비정상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배우고 했는데 이게 매번 까먹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의 위치와 깊이 그리고 속도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면 위치를 잡아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양쪽 쇄골 있죠? 네. 쇄골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부위를 잡고 이쪽. 거기에서 정중앙선을 따라서 쭉 복부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명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있어. 그 부분 바로 윗부분까지가 여기가. 이 뼈를 우리는 흉골 또는 복장뼈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것을 반절로 나눕니다. 반절로 나누어서. 반절로 나누고 나면 그 아래쪽에 부위를 또 반절로 또 나눕니다. 오케이, 여기. 네. 그러면 그 나뉜 그 부위가 바로 가슴 압박의 정확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따라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위에 한 손의 손등 위에 다른 한 손을 겹쳐서 손 깍지를 낍니다. 한번 깍지를 껴보시겠어요? 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손 아랫손의 손바닥, 손꿈치라고 얘기하죠. 손바닥 부위를
좀 전에 잡았던 심장 압박 부위에다가 놓으시고요. 네. 분당 100에서 120회. 네. 압박 깊이는 성인은 5cm, 소아는 4에서 5cm, 영아는 4cm 정도로 압박을 네. 하면 됩니다. 이때는 사실상 충분한 압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체중이 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예. 본인의 ong덩이를 좀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러니까 환자 가까이 쪽으로 올리시고, 그래서 깍지 낀 손은 팔을 쭉 피셔야 됩니다. 구부러지시지 않도록. 예. 그래서 환자의 몸과 나의 팔이 약 9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주시는 것. 이렇게 되면 충분히 하하.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하하. 압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충분한 깊이로 압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심장 압박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예. 가능한 10초 이내로 멈추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떤 꼭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AED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사실 부착 당시에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 계속해야 하는 게 네. 중요하구나.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또는 환자가 깨어났어요. 예. 그럼 그땐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전문 인력, 구조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닌 때는 절대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가슴 압박 소생은 멈추지 않는 게 하나의 포인트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이것이 이제 부탁했던 분이 가져오실 수 있죠. 예. 그러면 부착 부위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착 과정 중에서도 네. 압박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AED를 가져오신 분이 이 압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네. 그럼 난 지쳤잖아요. 네. 그럼 이때에 10초 이내에 빨리 교대해서 예,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패드 표면에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위를 이용해서 부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때에 이제 부착이 되면 심전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환자한테 접촉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크게 팔을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정확히 AED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다가 분석이 끝났다라고 충전 중입니다라고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네. 이때도 역시 계속해서 압박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충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또 모두 떨어져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모두 떨어진 걸 확인하면 바로 샷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전문 구조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예.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가 네. 그 성인용밖에 없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아가 심정지 상태라고 하면 네네.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도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영아에 해당되어지는 패드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만에 하나 성인용밖에 없다. 그러면 가슴 쪽하고 등 쪽으로 해서 따로따로 서로 패드가 붙지 않도록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이나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을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기도에 이물질이 막혀서 막 숨을 못 쉬는 상황도 그렇죠. 있잖아요. 빈번하죠. 네, 뭐 김치를 크게 먹었다든가 네네네. 떡을 먹는다든가 네. 막 이랬을 때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등을 친다. 막 이런 게 응급처치라고 하셔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영아의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 어른들이 그렇게 과거에 했다라는 형태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못하면 떨어뜨려서 낙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를 급하게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난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분 폐쇄 또는 완전 폐쇄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때에 대상자들의 거의 대부분 표시는 나 지금 기도가 막혔어가 자기 목을 감싸주고 양팔로 양손으로 자기 목을 감싸주는 행위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부분 폐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공기가 지금 통한다는 거죠. 이런 대상자는 이런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내가 도와줘도 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러면 부분 폐쇄 환자는 기침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아요. 계속 기침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당황해서 기침도 못하고 있다 그럼 기침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때는 앞으로 고개를 몸을 좀 숙여서 숙이게끔 해서 등을 우리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 사이를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완전 폐쇄 내지는 부분 폐쇄였다가 어때요? 의식을 손실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섭다. 이럴 때는 반드시 빨리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 두드리기 아까 견갑골 사이 있죠? 예. 그 부분을 5번 쿵쿵쿵 5번 하나 둘 셋 넷 5 하고요. 복부 밀어내기를 또 5번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복부 밀어내기는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부 밀어내기. 그렇죠. 자, 우선은 한 손을 검지를 중앙에다가 감싸주는 형태로 해서 주먹을 줍니다. 자, 엄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렇죠. 엄지가 아예 보이지 주먹을 않도록. 반대로 쥐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주먹을 쥐기 전에 환자의 등 뒤에 가서 쓰셔야겠죠. 그래서 양 팔 사이로, 그러니까 겨드랑이 사이로 자기 손을 집어넣고 복부 쪽에 배꼽과 명치 사이 거기에 거머쥔 주먹을 쥐고 그리고 그 주먹 위에 자신의 나머지 손을 또 갖다 댑니다. 감싸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후 상방으로 확 끌어올리시는 거죠. 뒤에서 앉는 듯이 그렇죠. 훅 올리라는 거죠. 그렇죠. 후 상방입니다. 그래서 후 상방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 두드리기 5번, 그 다음에 복부 밀어내기 5번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 제일로 무서워요, 진짜. 그럼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주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만에 하나 배가 너무 많이 나왔거나, 그러니까 비만한 대상자 또는 임산부일 경우에는 힘들죠.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때는 복부가 아니라 가슴 밀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심장 압박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은 곳 있죠? 그 부위를 어떻게 후방으로 확 이렇게 밀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등 역시 등 두드리기 그다음에 어때요? 가슴 밀어내기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영구치 있잖아요. 영구치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뭐 딱딱한 걸 먹다가 뭐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절단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경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제 뭐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 막 놀다가 영구치가 어디에 탁 부딪혀서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무서워. 그럼 이때는 뭐 이것을 아예 포기하고 버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재이식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아가 빠진 공간을 지혈을 할 수 있도록 꺼즈를 꽉 물고 압박이 되도록 해주고요. 빨리 빠진 치아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절단이 됐다. 이제 치아가 아닌 어떤 그 손가락, 뭐 팔 이런 부분이 절단된 부분. 갑자기 저 응급실에서 있었던 경험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접 이렇게 절단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절단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그래서 더 이상 출혈이 좀 진행이 좀 더디 될 수 있도록 높게 올려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절단된 부위를 찾아가지고 멸균 꺼즈라든지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이것을 밀봉해서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가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좀 이게 변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는 거군요. 그 코피 나거나 발목을 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쌍코피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코가 커졌어요. 저런. 코뼈가. 그래서 이때 응급처치도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코피 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코 막고만 있었어요. 바로 병원 갔었어야 했는데 못 갔습니다. 저런. 그래서 훌륭한 코가 되셨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그때 코피가 나면 콧구멍도 막기도 하지만 목을 뒤로 젖힙니다.
맞아. 그렇죠. 네. 과거에는 대부분 목을 뒤로 젖혔어요. 맞아. 근데 이때 잘못하면 네. 기도로 피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기도 흡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피가 나면 젖히지 마시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제 콧등이나 코 바로 아랫부분에 네. 얼음찜질,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에 하나 발목을 내가 뼈다. 그러면 가능한 발을 올려주시고 붓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올려주고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리고 삔 부위를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조금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났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맞아. 갑자기 저혈당 또는 이제 고혈당에 빠지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이제 저혈당입니다.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을 보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의식 수준이 저하된다거나 그러다가 의식이 이제 소실되는 그리고 손발이 막 떨리는 이러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대상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119 신고하시고 절대 맞다 이럴 때 단순당 섭취하게 하면 된다 그랬지 하고 탕 먹이자, 사탕 먹이자, 그렇죠. 주스 먹이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한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 근데 만에 하나 의식이 있다. 네. 그럴 때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꿀, 뭐 주스, 뭐 요구르트, 사탕, 뭐 초콜릿 이런 거 있죠. 네. 단순 당질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혈당의 경우에는요. 탈수라든지 구토, 이 호흡에서 과일향 냄새가 납니다. 약간 당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달달한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호흡도 빠르고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는 사실 증상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으로 즉시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발작으로 쓰러지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상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져서 무서워요. 발작을 하고 그렇죠. 당황스럽고 두렵고 그렇죠. 이제 이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뭐 눈 이런 근육에 경련이 막 일어나고요. 네. 신체가 뻣뻣해지고 얼굴은 창백하다가 갑자기 파랗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소아의 경우는 고열, 일명 열성 경련이죠. 이런 것들 때도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럴 때는 환자의 몸을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요. 발작하는 동안에 주변의 어떤 위험한 물질들, 그러니까 물건들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좀 해주고요. 맞아요. 이렇게 발작을 하다 보면 구토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기도로 넘어가면 또 기도 흡인으로 호흡 부전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환자의 몸을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숨쉬게 한다고 일부러 막 입안에다 손이나 뭔가를 막 인위적으로 넣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이 만에 하나 너무 길게 되면 119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도착을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양상을 보였고 발작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전달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실용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응급처치할 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아졌죠.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가 이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습관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골든타임, 심장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은 고작 컵라면이 익는 시간 4분.
다들 이제 컵라면 4분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모든 남녀노소 모든 대상자가 응급처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강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라도 어느 교육 현장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 역시도 반갑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시력 입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가 돼 주셨는데요. 이제 4회까지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아, 네, 벌써요. 네, 이제 다른 교수님이 또 다음 차수에선 또 분명히 오실 텐데요. 그렇죠. 4회까지 한 소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일단 멋진 우리 이충훈 아나운서님과 예,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한 떨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간호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시력입문 클래스 오늘은 듣고 나면 쓸모있는 알짜배기 응급처치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서현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